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댓글 조작, 말로는 들어봤지만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2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 청년 고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사 댓글을 볼 때 희한하게 다음 기사 댓글이 상당히 극단적이다, 좌파적 성향이 강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의아했지만 국민의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킹크랩의 실체를 찾았습니다. 라는 닉네임의 댓글 모음입니다. 수시로 닉네임을 바꿔서 찾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댓글을 무려 6,000개를 달았는데 그 모든 댓글이 추천 몰표를 받아서 베스트 댓글이 됐습니다. 댓글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는 욕하고 온갖 기사에 야당과 우파 관련 인물 비난밖에 없습니다. 오늘 23일에만 21개의 댓글을 달았고 2개를 제외한 모든 댓글이 베스트 댓글입니다. 베스트 댓글 아실 거예요. 추천수 가장 많이 받으면 제일 위로 가는 댓글이요.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100개를 달아도 베스트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사람은 6,364개 중 6,000개 정도를 베스트 댓글 달았습니다. 그리고 추천수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다른 사랑제일교회 긴급 체포하라는 댓글에 좋아요 수가 7,000개예요. 이거는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조직적으로 작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저께는 정부를 비판한 기사에 기레기라고 욕하는 댓글 달았는데 좋아요 수가 5,000개입니다. 댓글 내용들 좀 읽어드릴게요. 과연 추천받을 만한 글인지요. 옆에 추천수도 확인해보세요. 명품 사려고 한 달 알바 기사에 이게 다 이명박의 뉴라이트 효과다. 광화문 기사에 공권력 총동원해서 다 잡아들여라. 이건 테러다. 국가 전복을 꿈꾸고 있다. 다음 댓글은 욕을 얼마나 썼는지 삭제되었습니다. 정 총리가 의사파업 중자란 기사에 의사면허 취소해라. 이 시국에 국민 생명 담보로 겁박하는 게 무슨 의사냐, 양아치지. 의사 자격도 없답니다. 이 시국에 의원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며 밀어붙인 정부가 더 자격 없는 것 아닌가요? 좋아요 수 좀 보세요. 모든 댓글이 최소 100개 이상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2,700억 밀렸다는 기사에는 기레기랍니다. 의협에는 계속해서 국민 생명 담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조증동은 오늘 부동산 기사로 도배했다며 비난합니다. 어제는 좋아요 5,000개를 받았고요. 이 사람 댓글이 6,000개라 다 못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은 하나같이 정부 칭찬, 야당 비난이고 모두 베스트 댓글입니다. 보면 어떤 느낌 들으셨나요? 이건 제 젊은 시각 채널을 걸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집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신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던지 아니면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말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드루킹의 댓글 조작 개수가 무려 10억 개입니다. 10억 개의 댓글과 추천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활동 시기가 박정부 탄핵을 전후로 해서요.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고 퇴짜를 맞았고요. 과연 기사 댓글만 여론 조작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지금 온갖 커뮤니티에 퍼진 맘카페 조작 사건입니다. 최소 30개가 넘는 온라인 맘카페에 같은 제목과 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목은 헐 사랑교회 감자수 700명 넘었네요. 내용은 신천지와 뭐가 다른가요? 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글을 온갖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있죠. 참 다양하게도 올립니다. 풍무동 카페에 올리더니 간호조무사 카페, 기아 모닝동호회, 안철수 카페, 노원구 맘카페 등등.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카페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가령 풍무동 카페는 자신이 이 지역에 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기아차 모닝 카페에서는 자신의 차가 모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정회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처럼 다양한 카페에 가입하여 정회원으로 올라간 다음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온 카페에 글을 쫙 뿌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개인이 올린 것 아니냐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일산, 밀양, 노원구, 의정부 맘카페를 동시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나요? 간호조무사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카페까지 가입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데 정말 혼자
누구의 지령도 받지 않고 했을까요? 돈도 받지 않고요. 직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누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내용을 무분별적으로 올리는 모습이 과거의 드루킹과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여론조작은 현재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없으니까요. 현재 김경수도 자신은 단지 착한 댓글 달기 운동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다만 이렇게 여론조작을 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간접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랑교회 감염자 수 700명을 알리고 신천지와 연관을 짓는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인 의사 총파업에도 같은 내용으로 온 카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의사들 총파업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런 시국에 파업을 한다고 퍼뜨립니다. 의도가 다분하죠. 제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전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 헤드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글과 내용을 카페에 퍼뜨리라고 지령을 줍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팀원들은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누구는 처음과 같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누구는 카페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로 돈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아직도 순수하게 여론조작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타깃이 될까 걱정입니다. 수가 많으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 생기면 그것이 법과 정의로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다르게 현재는 과반수가 소수를 폭력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드루킹에 대한 실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드루킹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때 수단이 뭐였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다른 일도 아닌 국민들을 향해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이었잖아요. 결국 탄핵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원들이 대규모 여론조작을 해왔다가 적발을 당하며 그 존재성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미 그 배후에 김경수가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물증과 증언이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과는 급이 달라요.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이 살아남냐 제거되냐의 문제라면 김경수가 유죄를 받을 경우 이는 박근혜 탄핵이 무용이 되며 문재인이 오히려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드루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루킹은 파워블로거 출신으로 파주에 유령 출판회사를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려 수십만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며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상했을 겁니다. 탄핵 정국 당시 온갖 인터넷 기사 댓글에 비정상적인 수치로 탄핵을 몰고 가던 여론 반응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숫자가 무려 1억에 가까운 댓글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 이미 검찰의 조사 결과 나온 사실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 위협이 되는 여야 정치인 모두를 공격하였습니다. 반기문이 잠시 대권주자로 등판하자 온갖 비판을 때려서 결국 물러났죠. 드루킹 일당의 한 작업 중에 홍준표, 안철수, 심지어 이재명에게까지 그 칼을 들이밀었죠. 결국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드루킹과 일당은 한자리로 요구하게 됩니다. 오사카의 총영사 자리를 김경수가 문재인에게 초청하지만 퇴짜를 맞게 되고 드루킹은 앙심을 품게 되죠. 문재인을 위해 작동된 킹크랩은 곧바로 문재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댓글 조작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하지만 그것이 바로 드루킹과 킹크랩이었고 그 뒤에 김경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드루킹은 자신들의 총책임자가 김경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경수는 그저 선풀 운동인 줄 알았을 뿐이지 이러한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역작업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을 찬양하는 댓글만 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거나 비공감을 누르고 악플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김경수를 살리기 위해 이 1%에 불과한 역작업을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검찰에 총 120만 개의 댓글을 분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댓글을 분석해서 문재인을 지지한 댓글과 비판한 댓글을 분류해서
통계를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일명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수법이죠. 이로 인해서 김경수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몇백 명이 밤을 새워도 불가능한 일을 법원이 모르고 시켰을까요? 폭탄을 또 안긴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심리는 계속 늦춰지고 김경수에게 유리한 요구가 나오면서 결국 2심도 무죄나 감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번 2심이 중요한 것은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유죄를 뒤집을 만한 핵심 증거가 없다면 이재명처럼 쉽게 무죄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가 사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는데 왜 3일밖에 안 쉬지? 라는 생각으로 네이버에 검색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3일이 사흘, 4일이 나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무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흘을 검색하는 사람과 우리가 같은 한 표라는 것입니다. 김경수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한 표이고요. 민주주의는 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아니라 무지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쪽이 더 옳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진실을 널리 알려야죠.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는 분들을 일깨워주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국민 우롱하는 작자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고 계신